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빛내주는 키워드 바로 한한령 해제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그간 오랫동안 쌓아왔지만요.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지난 2월 7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었죠. 문화 교류가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12일 정도 지난 2월 19일에 중국 국가 차원에서 또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월에 중국의 민간 문화사절단 한국의 파견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상반기 내에는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께에는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8년간 한한령 풀릴까 말까를 반복해왔다라는 점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 콘텐츠는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 신문 출판사의 사전 심의가 필수이고요. K-팝도 그렇습니다. 드라마와 애니도 국가 광전총국의 허가가 필수인데 이런 허가 소식이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랑 외교를 버리고 이제 미소 외교로 외교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가장 높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분석들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한령에 따른 연간 국내 산업 피해액을 합산해 봤을 때 산업연구원에서 15조 원으로 추산이 됐고요. KDB 미래전략연구에서도 22조 원대로 추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수액 섹터에 관심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액 섹터로는 어떤 섹터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엔터 섹터가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의 최대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펀더멘털과 외부 변수, 모멘텀 모두 기대감에서 이제 현실 가능성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고 멀티플 논란, 차익 실현 의지는 엔터 섹터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둬도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 어느덧 2,570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전체 K-팝 앨범 수출 중에서 중국이 또 20%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K-팝에 대한 사랑도 남다른 국가이기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엔터주 안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는 게 좋을지 증권사별의 의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미 중국을 품은 디어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봤고요. 지난해 4분기에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뮤직의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고요. 올해 3, 4월에는 중국의 멤버십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SK증권에서도 성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디어유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국 서비스가 시작되면 커머스 실적을 제외하고도 연간 최소 200억에서 600억 원의 구독 수익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디어유 앞으로도 중국 시나리오별로 추가이익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의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최용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파이널샷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고요. 탑픽 종목 있으신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시장에 좀 약간 신경을 안 쓰는 섹터에서 좀 골라봤는데 덱스터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굳이 소외주를 네. 골라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덱스터. 그리고 최용지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반대로 조금 뻔한 종목일 수 있지만 SM을 골랐습니다. 오늘 또 핫한 SM.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요 이야기 이제 하기 전에 박근호 이사님이 이미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고 특히나 디오유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였고 네. 텐센트 뮤직의 주가를 선행한다라면서 후행한다라면서 지금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을 때 굳이 지금? 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텐센트 뮤직을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장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오신 박근호 이사님. 오늘 덱스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덱스터 가장 좀 시장에서 이제 지금 실적 시즌 막바지 시즌인데요. 덱스터 실적이 이제 며칠 전에 나왔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은 주가가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견조한 거, 나쁘게 말하면은 시장은 덱스터의 실적에 아주 기대를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알령으로서 이제 한알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오늘서부터는 한알령을 해제해요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이제 뭐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알령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기업 업종이 이제 한알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면은 수혜를 입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덱스터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덱스터 이제 특수효과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한알령 전에 이제 사드 때문에 한알령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중국에서 영화가 30편이 제작이 되면 거의 반 이상을 덱스터가 이 특수효과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런 쪽의 드라마가 많나 봐요. 특수효과를 너무 좋아하죠. 중국은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이제 뭐 서유기라든가 유랑지구, 몽키킹 이런 거에서 이제 덱스터가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을 다시 예전처럼 진출하기 좀 약간 힘든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덱스터 그다음에 지금 실적을 볼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2019년도인가 그 CJ E&M이 덱스터 한번 인수하려고 한번 트라이가 들어갔었었는데 무산이 됐죠. 이런 이제 특수효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들은 이제 큰 기업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맞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은 없고 정리를 하면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주가는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진짜 이거 저점 생각하면 거의 마이너스 90% 정도 찍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최훈희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SM. SM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SM이죠.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만한 섹터를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엔터주가 가장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의 경우 지금 문화 콘텐츠 시장 자체가 2,57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엔터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SM을 가지고 오게 된 건데요. SM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룹들도 많이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엑소 M이라던가 슈퍼주니어 M, 아예 중국인 멤버들이라던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된 그룹들을 데뷔를 시켜서 중국 시장 쪽을 아예 공략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사드 사태 이전에 2015년 당시에 엑소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당시 중국 매출이 무려 1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로 봤을 때 37%가 이 콘서트와 콘텐츠 쪽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데요. 그만큼 중국 쪽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실적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인기 그룹 활동에 따라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에스파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죠. 중국인 멤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에스파가 아마겟돈이라는 신곡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게 중국 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중국 텐센트 뮤직 산하 5개 음원 플랫폼 사이트에서 무려 주간 1위를 차지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한령 해제 이후에도 에스파가 중국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이 콘서트라던가 아니면 콘텐츠 관련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데뷔를 하는 그런 신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수익성이 있어서는 계속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군대 이슈도 있고요.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들어서
앞서 이제 걸그룹과 보이그룹 신인 데뷔 소식이 있어요. 이번 달에 이제 걸그룹 하츠2하츠라는 걸그룹이 데뷔를 하고요. 4분기에 보이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인 데뷔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M을 오늘 탑픽주로 골라왔습니다. 네, 두 분 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관련된 탑픽을 하나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덱스터 꼽아주셨고요. 덱스터는 VFX 이 시각 효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일단 주가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 워낙 잘 가고 있는 기업이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